여러분, 얼마 전 중동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다들 기억하시나요? 머나먼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부순 게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는데요. 아마 뉴스를 보면서 나랑은 먼 나라 이야기네 하고 그냥 넘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사건은 사실 우리 집 앞 주유소 기름값, 그리고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집어드는 과자 가격과도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뉴스에서는 자꾸 이란의 핵무기 이야기만 떠들지만 그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치밀하고 복잡한 계산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폭탄을 떨어뜨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뒷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0분 뒤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전혀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 공격에는 두 나라가 손을 잡았어요.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두 나라가 노리는 게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치 내 옆집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괴물의 머리를 직접 때리려 했죠.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괴물 자체를 죽이기보다는 괴물이 가진 몽둥이만 뺏고 싶어 해요. 왜냐고요? 괴물이 아예 없어지면 주변 친구들에게 비싼 방패를 팔아먹을 명분이 사라지거든요. 이게 바로 원본 영상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은 긴장감의 경제학이에요. 적당히 위험해야 장사가 잘 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쏙쏙 되죠?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싸우지만 미국은 이 상황을 아주 큰 비즈니스로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이미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제 500원 하던 껌 한 통이 오늘 아침에 5만 원이 됐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고요? 지금 이란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돈이 그냥 종이 조각이 된 거죠.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외치고 있어요.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폭탄을 한번 툭 건드리면 안에서부터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체스 한 수였던 셈이죠. 자, 이제 시선을 미국 백악관 안으로 조금 더 깊숙이 옮겨볼까요? 왜 하필 공격 시점이 2월 28일이었을까요? 사실 그보다 딱 일주일 전인 2월 20, 트럼프 대통령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핵심 경제 공약인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헌, 즉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죠. 지지자들에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큰소리쳤는데 법적으로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당장 지지율이 휘청거리고 언론은 트럼프의 정책 실패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때 트럼프는 정치학의 고전적인 수법인 웹버도그 카드를 꺼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 국내의 불리한 뉴스를 덮기 위해 해외에서 더 큰 사건을 터뜨리는 거죠. 폭격 소부가 전 세계를 덮는 순간 트럼프의 관세 실패 뉴스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건 이란을 벌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 본인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방어전이었던 셈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과감하게 미사일을 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란 내부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제 5,000원 하던 짜장면 한 그릇이 오늘 아침에 100만 원이 됐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란의 화폐인 리알 가치가 딱 그 꼴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그냥 종이 조각이 되니까 국민들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밖에서 침격을 가하면 이란 정권이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걸 계산한 거죠. 이번 폭격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든 거대한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이 위협적일수록 누가 가장 웃을까요? 바로 미국의 방산업체들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주변 부자 나라들에게 공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핵미사일이 무섭지 않아? 그럼 우리가 만든 80조 원짜리 최첨단 방패를 사, 라고 말이죠. 이 방패 시스템이 팔리면 미국의 경합주 공장들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결국 중동의 긴장감은 트럼프에게 무기 판매 수익과 표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가져다주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사실은 누군가의 거대한 영수증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동에서 터진 미사일이 왜 우리 집 전기요금과 연결될까요? 정답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이 좁은 길목이 이란의 위협으로 막히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이상을 이 길목에 의존하고 있죠.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해외로 보낼 때 드는 물류비가 폭등하고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까지 줄줄이 인상됩니다. 결국 트럼프의 미사일 한 발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깎아먹고 우리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적 파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진짜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달러의 힘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전 세계 투자자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불안할수록 가장 안전한 돈인 미국 달러로 몰려들죠. 미국은 앉아서 전 세계의 자본을 흡수하게 됩니다. 또한 이란을 압박해 석유 결제 대금을 다시 달러로만 받게 강제함으로써 도전받던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핵무기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전 세계 경제의 규칙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는 거대한 설계의 일부인 것이죠. 세상에 우연히 터지는 전쟁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란 폭격의 이면에는 지지율을 지키려는 정치인의 계산, 무디를 팔아치우려는 기업의 욕망, 그리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국가의 전략이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상도 돈의 흐름이라는 렌즈로 보면 그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읽는 지혜를 10분 동안 짧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계산서를 읽어주신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작은 지혜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